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농촌마을 소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산 농촌마을의 경우 올 들어 출생아가 한 명도 없는 곳이 3개면이나 됐고 27개 읍면동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곳이 10명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노령 인구 비율은 지역 평균치의 2배를 넘기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광역상수도 전환을 놓고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익산시는 공청회 등 충분한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익산참여연대는 정원율 시장이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을 비하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제9대 군산시의회 후반기를 이끌 의장에 민주당 김우민 의원이, 부의장에 서동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우민 의장은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6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 정책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익산역을 중심으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중앙동의 115 여행자 쉼센터는 관광객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인화동의 솜리문화금고가 개관했습니다. 또한 익산 아트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나폴레옹 특별전은 2달 동안 9천여 명이 방문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농촌마을의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27개 읍면동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곳에서 출생아 수가 10명 이하로 나타났고 일부 지역에서 노령 인구 비율은 지역 평균치의 2배를 넘겼는데요. 군산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 유치 등에 힘쓰고 있지만 인구 감소는 계속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군산 서수면의 한 마을. 30여 명이 살고 있지만 어린이와 청년은 없고 노인들만 남아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젊은 사람들이 떠나간 지 오래라고 말합니다. 남자들 직장잡으러 나가고 여자들은 출가하고 누가 손에서 시골에서 정착한 사람이 없잖아요.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군산시의 총 인구수는 25만 9천 명. 이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5만 8천 명으로 22%입니다. 이미 전국 평균인 19%를 넘었지만 동부권 농촌 지역은 노령 인구 비율이 40%를 넘어섰습니다. 출생아 수 또한 지난해 1000명 선이 무너진 가운데 올해 27개 읍면동 가운데 16곳에서 10명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성산과 나포, 서수면에서는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성세대의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 청년 인구 유출 등이 맞물려 군산 동부권을 중심으로 농촌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 군산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귀농귀촌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장년층의 농촌 정착을 위해 우리시 농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선도 농가 등 농업 현장을 견학을 통해서 우리시로의 귀농 정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농촌 인구는 줄고 있어 일자리 마련 등 정착 지원 대책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젊은 농업인 한 명만 와도 성공한다. 또 그 한 명이 와서 정착을 해서 잘 되면 또 그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우리가 이제 한 번에 배울 수는 없잖아요. 첫 숟가락에. 군산의 농촌 인구가 빠르게 감소해 농촌 소멸이 가시권에 들어간 가운데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KCN 오형묵입니다. 도내 출생아 수가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도내 출생아는 지난 4월 504명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충북 587명, 강원 530명보다 적었습니다. 같은 기간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3.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4.6명에 비해 1.1명이 적은 것으로 조출생률이 두 번째로 낮은 경남의 3.9명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익산과 전주, 정읍을 중심으로 공을 들였던 바이오 특구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중 오가노이드 분야는 최종적으로 선정된 지자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 인천 경기와 대전, 춘천 홍천, 전남 화순, 안동 포항만 선정됐습니다. 군산 산업단지에 해상풍력타워 등 기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건립될 전망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오늘 김성권 CS윈드 회장과 강임준 군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풍력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CS윈드는 군산 산단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35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CS윈드가 100% 출자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사인 CS에너지의 본점 소재지를 전북으로 이전하고 150명의 인력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 리튬이온 생산시설을 구축 중인 EDL이 새만금 공장의 생산동 건설을 본격화했습니다. EDL은 이달 초 새만금의 생산동 건설을 위한 모든 제반 절차를 마무리하고 생산시설 구축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공장은 오는 2026년 말 5만 톤 규모의 리튬이온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앞서 EDL은 자체 기술선 보강을 위해 해외에서 리튬이온을 양산하고 있는 합작법인인 엠캠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적 사업적 교류를 진행해 왔습니다. 전북자치도가 민선 8기 2년 동안 130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투자액은 12조 8,394억 원, 고용 창출 효과는 13,695명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있어 익산 등 4개 시군이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돼 기업 유치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익산시의 광역 상수도 전환을 놓고 공론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익산시는 공청회 등 충분한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익산참여연대는 정원유 시장이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을 비하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농업용 수로인 대간선 수로. 이곳의 물은 정수 처리를 거쳐 익산 시민들의 수돗물로 공급됩니다. 신흥정수장과 금강정수장을 통해 전체 생활용수의 34%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대간선 수로는 오염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낡은 정수장 시설 개선에 최대 2,796억 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광역상수도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일 광역상수도 전환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익산 참여연대는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역 상수도로 전환되면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공론화위원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시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니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익산시는 공청회를 통해 시급성과 필요성을 알렸고 시민들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광역 상수도 전환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진행된 손진영 의원 시정질문에서 나온 정원율 시장의 일부 답변이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을 비하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당시 손 의원과 정 시장은 광역상수도 전환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고 정 시장은 공론화위원회를 원하는 집단, 자기들의 자리를 깔아주길 원하는 집단들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원하는 집단은 딱 한 집단밖에 없습니다. 자기들 자리를 깔아주기 원하는 집단들. 지금 시민들은 공론화위원회를 알지도 못하고 원하는 사람도 없어요. 익산 참여연대는 시민을 해롭게 하는 집단으로 매도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원율 시장은 익산 참여연대를 시민을 해롭게 하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시민들은 알지도 못한다며 시민들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꺼리낌 없이 하고 있다. 10년 전부터 거론됐던 광역 상수도 전환.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공론화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국비 지원이 앞으로 의무화될지 주목됩니다. 박희승 의원은 오늘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국비 지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전혀 반영되지 않다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증액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원율 시장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춘석, 한병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연수원 건립, 통합형 노인 일자리센터 건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편 정 시장은 이날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도 만났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군산 나운동과 산복동을 연결하는 터널 공사가 본격화됩니다. 군산시는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굴진 발파 공사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발파 공사를 마치고 오는 2026년 8월까지 터널 내부의 2차로와 인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나운동과 산복동을 연결하는 사토지에서 리츠프라자 호텔 도로 개설 공사는 270m 구간 터널과 함께 1km 길이 도로 연장이 추진됩니다. 고등학생에게 월 최대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청소년 무상교통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청소년 무상교통 서비스 가입자는 4,789명으로 전체 고등학생 가운데 63%가 가입했습니다. 시는 이 같은 교통비 지원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 올해 1월부터 5달 동안 운수사들의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억 4천만 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오는 9월부터 교통비 지원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재추진됩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국내 예금 보험금 한도는 23년간 1인당 5천만 원으로 동결된 상태며 3배 가까이 증가한 1인당 국내 총생산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금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GDP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9대 군산시의회 후반기를 이끌 의장에 민주당 김우민 의원이 부의장에 서동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후반기는 시민 중심의 의정 활동에 집중하고 의회 본연의 기능에 힘을 쏟기로 했는데요. 또 6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 군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제26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앞으로 2년 동안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에 민주당 김우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5선인 김 의원은 단독 후보로 출마해 전체 의원 23명 가운데 20명의 선택을 받아 의장에 올랐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며 행동하는 의회라는 의정 목표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들과 일상을 함께하는 시민 중심의 의회가 되겠고요. 부의장은 3선인 민주당 서동수 의원이 23명 가운데 17표를 얻어 선출됐습니다. 2년 동안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면서 군산시 발전과 군산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당내 경선에서 의장단이 단일 후보로 결정된 만큼 본투표에서도 변수는 없었습니다. 군산시의회 후반기는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효율적인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취약계층 보호 강화에 의회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6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 의회 본연의 기능에 힘을 쏟고 집행부 감시와 견제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산시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민심이 제대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견고한 자세로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로 자리매김하고 전반기 의회는 의원 발의 조례 121건, 5분 발언 134건, 건의 결의안 등 55건을 처리했습니다. 또 지난 2년 동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펼쳐 800여 건을 지적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에 들어서는 9대 군산시의회,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실현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시 박종길 자원순환과장이 자치행정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군산시는 이달 말 5명의 국장이 명예퇴직하면서 국장급 승진과 전보 인사를 오늘 단행했습니다. 김현석 문화예술과장과 백운초 도시계획과장은 각각 복지환경국장과 안전건설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또 강희식 건설과장은 수도사업소장으로 승진하고 한유자 수도사업소장은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익산에서 5번째 자치연금 마을이 탄생했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용안면 송산마을에서 자치연금 5호 마을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송산마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조성했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과 기존 마을 공동체 수익금을 합쳐 하반기부터 어르신 60명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앞서 익산에서는 성당포구 마을과 금성마을, 두동 편백마을, 하발마을이 자치연금 마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업무 대행자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가 200명 미만인 도내 중소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업무 대행 근로자 40명입니다. 지원금은 최대 5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도는 내달 3일까지 전북도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1위 공고가 국제 배터리 마이스터고 지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1위 공고 총동창회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 30분 학교 관계자와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국제 배터리 마이스터고 추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1위 공고는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맞춰 교육부의 마이스터교 지정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10월까지 반도체와 디지털, 첨단 소재, 2차 전지 분야 등에서 마이스터고를 추가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익산역 근처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됐습니다. 1위로 여행자 쉼센터는 관광객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익산 아트센터에서 열린 나폴레옹 특별전은 2달 동안 9천여 명이 방문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인화동의 솜리 문화금고가 개관해 익산역 일대의 문화공간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익산역 근처에 문화공간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익산역 맞은편에 있는 1위로 여행자 쉼. 한 달 동안 약 800명의 관광객이 이용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잠시 짐을 맡기고 근처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또 익산시와 관련된 다양한 굿즈들도 있어 지역에 대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짐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는데 역 앞에 바로 여행자 쉼터 있어가지고 가방도 맡기고 막 가볍게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곳에서 도보로 3분 걸어가면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익산 아트센터의 나폴레옹 유물 특별전입니다. 지난 4월 말 전시를 시작해 2달 만에 관광객 9천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관람객들은 나폴레옹이 직접 사용했던 바이콘과 은잔 등을 보며 전시의 묘미를 느낍니다. 나폴레옹은 저랑 딸이랑 되게 좋아해서 저기 말 타는 그 나폴레옹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봤고 너무 감동적이었고 옷 입어봐서 너무 좋았어요. 특별전은 오는 8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어제까지 방문객이 총 9,230분 정도 오셨거든요. 어린이나 단체 또 외지 관광객들이 방문을 많이 해주셨고, 또 이곳에서 10분 떨어진 곳에는 솜리문화금고가 개관했습니다. 솜리문화금고는 1925년에 건립된 옛 익산 금융조합 건물입니다. 이곳은 익산 솜리근대 역사문화공간 방문자 센터이자 시민과 함께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근현대 금융조합 관련 유산, 홀로렌즈와 애멀 체험 등 다양한 전시와 놀이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전시와 체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사랑받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익산역 일대의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다양해지며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국립군산대 실습선 새해림호가 한 달 동안 원양승선 실습을 위해 출항했습니다. 군산대에 따르면 어제 군산항 다목적 관리부두에서 학생 32명과 승무원 등 59명이 탑승한 원양승선 실습 출항식을 가졌습니다. 새해림호는 국제항로인 일본 규슈의 가고시마와 북해도의 하코타테항을 기항지로 4,184km를 항해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실습 기간 동안 과학 어군 탐지기를 이용해 서해역에 대한 어장 탐색, 트롤 조업 실습을 통한 어업 관리 능력을 함양합니다. 도내 수출이 장기간 침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1년 전보다 16.7%나 줄었습니다. 품목별로는 건설 광산기계 48.4%, 농기계 28.5%가 줄어드는 등 주요 10대 수출 품목 가운데 7개가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수출 감소세는 지난 2022년 9월 이후 20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의 화학물질 취급량이 도내에서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 산업단지의 유해 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은 99개로 도내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 산다는 23개 2차 전지 업체가 가동 중에 있거나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해 화학물질 관련 업체들이 늘어남에 따라 화학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시청 소속 공무원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계약직 공무원 A씨가 같은 과에 근무하는 여직원 B씨와 술자리를 같이 하도 숙박업소로 끌고 갔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여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마친 상태며 조만간 남직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군산시 감사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27일 오전 0시 45분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스파크 차량과 포르쉐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이 뒤집혀 19세 운전자가 숨졌고 동승자는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50대 포르쉐 운전자는 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직진하던 포르쉐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스파크를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주 도심에서 홀덤펍 등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40대 업주를 구속하고 업소를 관리한 자녀와 딜러 등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도 도박 게임에 참여하거나 상금을 받아간 혐의 등으로 참가자 100여 명을 입건했으며 이들 중엔 현직 공무원도 포함됐습니다. 업주는 지난해 8월부터 9개월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참가비를 받은 뒤 게임에 쓰인 칩을 현금으로 돌려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 2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게임에 참여한 뒤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건 불법 도박에 해당하며 거액의 상금에 대한 기대감으로 참가자들의 판돈이 10억 원까지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주군이 애니메이션 라바 제작사인 투바엔과 업무 협약을 맺고 국제문화 콘텐츠 교류에 나섭니다. 무주군은 오는 8월부터 9월 중순까지 최북미술관에서 라바 특별기획 전시회를 열고 무주 반딧불 축제 기간에는 연계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라바 굿즈 배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한국이 만든 애니메이션 라바는 스트리밍 서비스와 영화 등을 통해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로 수출된 글로벌 컨텐츠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익산 지역 초등학교에 다음 달부터 늘봄 교육사가 배치됩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늘봄 교육사 1명씩이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수가 40명 이상인 초등학교는 1명씩이 고정 배치되고 학생 수가 40명 미만인 19개 초등학교는 3개에서 4개 학교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늘봄 교육사 6명이 배치됩니다. 익산역에 이어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에도 스마트 도서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복합문화센터 내 스마트 도서관은 도서 500여 권을 소장해 익산시립도서관 회원이라면 누구나 1인당 3권까지 최대 14일간 도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스마트 도서관은 지난 2020년 익산역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익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이 전국 육상선수권 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3개 등 메달 5개를 획득했습니다.
지난 26일까지 강원도 정선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여자 원반 던지기의 신유진 선수, 여자 해머 던지기 김태희 선수, 남자 세단뛰기의 유규민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또 남자 중거리의 김용수 선수가 800m에서 은메달, 15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이 행복꾸러미 나눔 행사를 통해 익산시 2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품을 전달했습니다. 행복꾸러미는 1,500만 원 상당의 라면 350상자 및 화장지 350묶음으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군산 지역 건축사회가 사흘간 소룡동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집수리 재능 기부를 펼쳤습니다. 군산 지역 건축사회는 300만 원 상당의 도배 및 장판, 실내 도색 등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깔끔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16도에서 출발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린 가운데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리겠고 최고 31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